자, 이 폭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만들냐면 위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위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가해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 여기서 보게 되면 가해, 해를 가하는 사람은 가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해는 뭡니까? 해를 받는 사람을 피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폭력은 신체가 됐던 심리가 됐던 마음이 됐던 이 둘 중에 하나에 관련되는 것이 누군가가 가해를 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심리적으로 한번 보죠. 마음은 작용을 합니다. 뭘로? 신체에서. 신체로 작용하죠. 마음이 신체로 작용하면서 뭐가 만드는다 그랬어요? 심리가 마음과 신체의 중간에 심리가 역할을 합니다. 심리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인식이 있고, 두 번째 표현이 있고, 세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식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되죠. 감각기관, 표현은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표정으로 갑니다. 기억은 뇌에서 작용을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은 가해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고 피해자의 심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가해자에게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한 것이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한 게 기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해자는 피해자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물리적인 것이 나한테 가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디로? 기억으로 저장되는 이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각기관에 위해가 가해진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으로 작용되면서 이 중간에 감각기관이 작용되고 기억이 작용된 게 결국은 무의식에 연결이 돼 있죠. 여기서. 그래야 얘가 뭐를 해줍니까? 의식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피해 심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식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피해 심리예요. 자, 심리적 관점에서만 말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해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해는 감각기관이 아니죠. 가해는 무엇입니까? 표현이죠. 표현이야. 여기는 인식입니다. 인식과 기억이 작용한 것은 피의식이고, 그 다음에 표현에 의해서 뭐가 또 작용합니까?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표현에 의해서, 원래는 무의식이 작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놀랍게도 가해 심리는 표현밖에 없어요. 가해 심리는. 그런데 피해 심리는 재미죠? 인식과 기억이 작용을 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인식과 기억이 작용하면 피해 심리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작용하게 되면 가해 심리예요. 표현이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무의식에서 표현으로 작용되는 가해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합니다. 가해 심리가 작용을 하면 표현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말과 행동과 표정. 요 3가지로 합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이 누군가에게 뭐를 하는 거죠? 위해를 가하는 거죠.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요 가해 심리는 결국은 표현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자, 피해 심리에서는 한번 보게 되면은 피해 심리잖아요, 이게요. 피해 심리는 인식된 것이 기억돼서 인식된 것이 기억이 돼서 의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가해 심리는 표현된 것이 위해를 가한 거거든. 피해 심리는 인식된 것이 기억되면서 의식으로 요 위해를 가한 크기만큼 뭐를 느끼는 겁니까? 고통, 아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부정적인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근데 여기 이 표현은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작용한 거죠. 자,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했을까요? 자, 가해 심리는 대체적으로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심리가 딱 두 가지로 작용하죠. 하나는 표현이 작용하는 거고, 하나는 인식과 기억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입니다. 가해 심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가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했을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의도했을 확률이 클까? 응? 결국은 이 표현이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의 차이가 이제 나오죠. 우발적인 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거고, 의도적인 거는 계획한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해 심리는 두 개로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우발적으로 했느냐. 자, 표현을 하긴 했는데 무의식으로 작용이 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걸 의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무의식으로 가장했는지 아니면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발적인지를. 요게 결국은 가해 심리에서 작용을 합니다. 의도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왜냐하면 표현 아시죠?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가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한 그 하나는 의도한 건 맞아. 나머지는 뭐예요? 다 무의식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발적인 거는 자기도 몰라요. 왜 저렇게 됐는지를 몰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폭력은 왜 발생을 합니까? 폭력의 원인이 나왔잖아요. 남자는 기분에 의해서, 여자는 감정에서 나왔죠.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죠?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표현이 됐어요. 의도적으로 표현했냐? 우발적으로 표현했냐? 남자가 자기 기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여자가 자기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했는지, 또는 우발적으로 표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래서 가해 심리를 분석을 할 때는 표현을 못해.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인식이니 기억이니 이거 다 관심 없어요. 표현을 못해. 의도적으로 표현했느냐, 우발적으로 표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게 심리예요. 가해 심리. 그래서 가해자 심리와 피해자 심리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 심리는 인식된 것이 기억되는 것,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인식돼 들어온 거는 의식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100%.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의도적으로 피해 입냐, 우발적으로 피해 입냐 안 따지잖아요. 우발적이 됐던 의도화가 됐던 어쨌든 아픔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이 피해는 우발이니 뭐니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조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식은 저절로 된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의도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기억도 인식이 돼서 저절로 기억된 걸 내보고 뭐 어쩌라고. 이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 심리에서만 의도와 우발로 나눠지게 되고, 피해 심리일 때는 무조건 의식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폭력을 할 때 가해 심리와 피해 심리가 같아요? 가해 심리와 피해 심리가 같을 확률은? 자, 그러면 피해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놈이 분명 이랬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맞을 확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폭력이 발생됐다, 폭력에 관련되는 부분을 논한다 이렇게 될 때는 피해 심리와 벌써 가해 심리가 달라요.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논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에 혹시 학교 폭력이 됐든 어느 폭력이 됐든 6번째 이제 폭력의 종류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한번 분석을 딱 해보면 놀랍게도 원인부터 시작해서 폭력의 개념부터 원인부터 심리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도대체 그럼 뭘 분석하고 있는 거야? 계속 뭘 분석하고 있습니까? 가해와 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발생되어 있는 그 현상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죄 심리학을 보게 되면 이 폭력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피해 심리와 가해 심리가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피해 심리와 가해 심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에게도 뭘 조사합니까? 심리를 알기 위해서, 가해 심리를 알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뭐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를 끄잡아내기 시작해요. 그거하고 가해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표현하고만 관계 있거든요. 표현하고만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피해 심리를 분석을 합니다. 피해 심리 뭘로 분석합니까? 왜 피해자한테 어린 시절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을 물어보고 앉아있냐고. 아닙니까? 폭력 피해자로 만약에 가서 뭔가를 조사를 받거나, 조사받는다는 좀 이상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진술하거나 또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 보면 어린 시절 얘기가 다 끄잡아내요. 그거 왜 꺼내야 되는데?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가해 심리와 피해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가해 심리는 표현 하나만 작용을 합니다. 가해 심리는. 그런데 피해 심리는 바로 인식과 기억이 작용을 합니다. 표현이 작용을 안 해요. 표현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여기서 우리가 왜 사람들은 자꾸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동격에다 놓고서 우리가 따져요. 물론 한 사람은 피해를 입었고 한 사람은 가해를 입었다는 건 맞아요. 죄의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심리의 원칙에 의하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이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 때문에. 자,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려고 들죠, 무의식이. 자, 기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 누가, 무의식이 뭐를 합니까?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죠? 또는 여자는 치료를 하려고 들고 남자는 제거하려고 들죠. 그러면 요 치료하거나 제거할 때 또 뭐가 나타납니까?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즉 이거를 우리는 2차 피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폭력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똑같은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가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유는 이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억이 돼서 무의식이 이거를 치료 또는 제거하려고 할 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의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턱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폭력의 가해자는 이렇게 한번 보죠. 폭력의 가해자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논리적으로 보자고. 어떻게 되죠? 순환구조가 만들어지죠. 즉 가해는 곧 피해를 낳게 만들고 피해는 곧 가해자가 되는 거고 가해자는 곧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는 곧 가해자가 만들어지고 이 순환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요. 이게 타인과 연결이 되면 일파만파되겠죠. 아닌가요? 자, A라는 한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폭력을 가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인식이 돼서 기억이 됐죠. 요 사람이 예를 들어 C에게도 D에게도 만약에 폭력을 또 가했어. 그럼 요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기억을 무의식이 치료 또는 제거할 때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표현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고 바꿔주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주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의식이 치료하고 제거할 때 표현하는 표현하는 방식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반드시 1번 좀 이따 이제 치료에서도 나오는데 기억을 치료하면 돼요. 기억을. 그러면 폭력이 사라집니다. 왜 지금까지 폭력이 문제가 돼서 계속 없어지지 않고 점점점 확대가 되고 폭력을 치료를 못하느냐.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걸 없애지를 못하고
그것이 예방이나 치료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심리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는 보여지는 것만이 심리가 아니에요. 심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식하는 것도 심리고, 표현하는 것도 심리고, 기억하는 것도 심리예요. 분명히 마음이 신체에 연동되면서 작용이 될 때 심리가 형성이 되는데, 인식과 표현과 기억이 상호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인식은 인식대로 따로, 표현은 표현대로 따로, 기억은 기억대로 따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되는 마음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표현과 인식과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을 넣어놓고 보니까 묘하게도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피해 심리와 가해 심리가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유해, 즉 물리적인 힘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피해를 양산시키는 걸로 계속 순환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의 가해 심리와 피해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가해 심리는 표현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 심리는 인식과 기억이 작용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